안녕하십니까. 이문호학원 리딩파워 완성 13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당연히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당연히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만 봐도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문장들의 요점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 지문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순서 배열이라던가 문장 삽입 문제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문이 있으면 그 주제문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주제는 거의 다 있는 편이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둘 다죠. 포유류들하고 새들 둘 다 시끄러운 생명체들이다. 아, 그런 글이네요. 포유류하고 새들 다 시끄럽다. 그쵸? 뭐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고 새도 지적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포유류들 뭐 돼지도 울고 소도 울고 말도 울고요. 그들은 주로 만듭니다. 그들의 존재감을 만드는데 느껴지도록 만들어요. 느껴지도록. 이제 뭐 make 목적어 pp 써서 이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도록 이렇게 쓸 때 pp를 쓰거든요.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felt, 그쵸? 존재감이 뭐를 느끼는 게 아니고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communicate도 해요. 대화도 합니다. 뭐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즉 소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두 개. 그 포유류들하고 새들은 대화도 하고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대화도 하지만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또 만듭니다. 그쵸? 새가 저기서 짹짹짹짹 하고 있으면 저기 새가 있네. 새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새들은요 far better at it, be good at something, 그러면 그것을 잘한다인데요. 훨씬 더 새들이 잘합니다. 뭘 잘한다라는 거예요? 대화도 잘하고 소리를 통해서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또 훨씬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인지는 이제 소리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소리를 통해서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또 한다. 이걸 잘한다라는 거겠죠. 이걸 쓰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쓰시면 되는데 making을 하셔서 making their presence felt, 그리고 뭐 communicating by sound 이렇게 동사를 ing로만 바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명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는 게 동사 ing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바꿔서 만약에 이시 지칭하는 것을 쓰세요. 그러면 making 블라블라 그리고 communicating by sound 이렇게 쓰시면 되긴 하겠습니다. 자, 많은 포유류들은 만듭니다. 다양한 소리들을 다양한 목적 때문에 만듭니다. 다양한 목적들요. 사물들. 이거 오브젝트 찾으시면 전자사전에 사물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사물을 위해서 다양한 소리 만든다. 웃긴 거고요. 또 단어사전 찾아보면 목적이란 뜻이 있는데 목적, 다양한 목적들에 의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범위를. 근데 뭐의 범위냐면 의미적인 소리들의 범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The birds may give voice to, 새들이 목소리를 내는 의미적 소리의 범위를 아무도 맞추지는 못합니다. 모든 포유류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이 포유류들 아무도 그 새가 목소리를 내는 의미적 소리의 범위를 맞추지 못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모든 포유류들이 소리를 잘 내지만 새들이 그 중에서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쵸? 아무 포유류도 새만큼 이런 다양한 범위의 소리를 매칭을 할 수 없다, 맞출 수 없다,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few 다음에 mammals가 빠진 말이고요. 셀 수 있는 거에는 few를 써요. 앞에 어를 붙이지 않은 상태죠. 어를 안 붙이면 그게 no가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맞추지 못한다. little로 쓰시면 안 돼요.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말이 오는데 뒤에는 mammals가 빠진 말이긴 하겠습니다. little 쓰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의미적인 표현은 새들이 그 중에서 가장 의미적인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누구 중에서? 포유류들 중에서. 4번 apart from human beings, 인류와 달리, 인류에서 멀리 떨어져서 인류와 달리 포유류들은 전체적으로 멜로디어스, 음악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사람들은 음악적인데 다른 포유류들은 음악적이지 않습니다. 인류와 달리, 사람들과 달리 포유류들은 전체적으로 음악적이지 않습니다. There is little evidence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근데 s가 안 붙었어요. 그럼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셀 수 있을 때 쓰는 few를 쓰지 않고 little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few, 여기는 little 명심 좀 하시고요.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증거가 없냐면 that they intend to be melodious. 여기서 they는요 mammals들이에요. 포유류들이 그러려고 의도하는, 음악적이려고 의도하는 그러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그냥 음악적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음악적이지만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음악적이지 않다. 여기도 intend to be melodious가 빠진 거기 때문에 be에서 끝나야죠. 이게 do로 나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비동사고 형용사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죠? 5번요. 몇몇의 포유류들은 그냥 소리칩니다. 소리친다는 게 뭐예요?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멜로디어스 하지 않고 얘네들은 항상 소리칩니다. 그리고 a few sing, 노래하는 개체도 없습니다. 그쵸? 여기도 few 쓰고 있는 거죠. little 쓰면 안 됩니다. mammals들이 빠진 말이고 셀 수 있는 거니까 few. apart from human beings, 인류와 달리, 그리고 아마 고래들과 달리, 즉 인류하고 고래들과 달리, 즉 인류하고 고래들은 노래를 좀 잘 부르는데 그 외에 다른 포유류들은 그냥 소리만 칩니다. 노래 못합니다. 자, 6번. 하지만 많은 새들은 유명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노래 때문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의 가장 영광스러운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은 원즈, 하나들입니다. 뭐죠? 우리가 항상 자주 마주치는 애들이, 여기서 그 애들, 우리가 항상 잘 마주치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게 birds예요. 새들. 그리고 새들이 영광스러운 노래 잘 부르는 애들입니다. 새들은 노래 부르는 걸로 유명하고요. 되셨죠? 자, 포유류들은 대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새들, 포유류들 다 시끄러운데 인간, 새, 고래 이들은 노래를 잘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노래 못합니다. 그냥 소리만 지른다. 이런 내용이에요. 되셨죠?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역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관광업은 one of the many contributors, 요소들,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요인들이냐면 to changes, 변화에,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업이. 근데 뭐의 변화의 요인들이냐면 the climate system, 기후 체계, 기후 변화, 기후 체계에 있어서 변화의 요인들 중에 하나다. 관광업이.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는 관광업이고요. 관광업이 뭐 한다라는 거죠? 기후 체계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고 그냥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시스템 그러면 기계에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기계일 수도 있고요. 뭔가의 체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도 어떤 체계죠. 여러분들 9시까지 가서 수업을 듣고 숙제도 있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잖아요. 이런 기후 체계의 변화에 있어서 관광업이 요인이다. 즉 관광업에 의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인간 활동들처럼 뭐뭐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고 공간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에 투어리즘, 관광업이 기여할 수 있는, 어디에 기여하냐면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광업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규모 그리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거예요. 투어리즘, 관광업은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적인 규모가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 그 공간적인 특성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빨리 한번 볼게요. 여기서 3번하고 5번에 보면은 접속부사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서서히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Changes in land cover and use. 토지, land는 땅이죠. 토지 피복과 사용. 선생님 이거 토지 피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고 토지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토지 사용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냐면 such as, 예를 들어서 대체하기. 이거 지금 전치사니까는 동명사 쓰고는 있습니다만 replace A with B, 그러면 A를 B로 대체하는 것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땅의 사용. 그래서 숲 있잖아요. 풀숲을 리조트, 건물 또는 다른 건축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땅의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이게 주어예요. 이게 다 꾸며주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괄호 시작, 괄호 끝, 그쵸? 되게 많은 부분이 꾸며주는 부분으로 나왔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변화는 바꿉니다. 지역의 기후를 바꿉니다. 관광업이 있으려면 관광업을 어디다가 해요? 어떤 섬이라든가 어떤 자연하고 관련된 곳에다가 관광업을 하는데, 관광업을 할 때는 그 자연적인 부분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건물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쵸, 숲을 다 없애버리고 건물들을 세우는 것 같은 토지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지금 또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관광업은 기후를 변화시킨다. 이게 주제니까요. 자, 지역의 기후 변화들은 또한 약이 되어집니다. 오염물질들이 발산될 때, 뭐에 의해서 오염물질들이 발산될 때 그 지역의 기후가 변화되냐면, 그 건축물들의 소각장들 또는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 엔진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이 발산될 때, 또는 during land clearing activities, 토지 개간 활동. 이 클리어라는 것은 깨끗하게 밀어버리다 하잖아요. 그래서 풀숲을 다 이제 밀어버리고 건축물을 세울 때 이 숲을 밀어버리는 행위를 land clear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개간 활동 동안, 그리고 엔진에 의해서 또는요 그 건축물들의 소각장들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발산될 때 또 지역의 기후 변화가 야기되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서서히, 그리고 over space and time, 우주 아니고요,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게 다 주어예요. even these locally focused human activities, 이렇게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역적으로 집중된 인간 활동들은 또 알려져 있습니다. To change the climate, 그러면은 기후를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egionally, 지역적으로, 그리고 globally, 국제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역에 지금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어느 조그만 지역을 이제 리조트로 만들고, 또 리조트로 만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기후 변화가 서서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걸로 알려져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어떤 그 전방위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활동들이 당연히 지역의 기후도 변화시키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위에 나왔었던,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들입니다. They work together, 그러한 활동들, 여기에 나왔었던 그 인류의 안 좋은 활동들, 그렇죠? 그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안 좋은 활동들은 작동합니다. 함께 with more global scale forces, 국제적인 규모의 요인들과 함께 또 작동합니다. such as those, 그 것들인데요. 연관되어진 emission, 그 발산이죠. 그런 어떤 그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의 발산과 연결된 그러한 것들과 같은 국제적인 규모와 함께 이 소규모의 활동들이 또 함께 작동을 합니다. From aircraft carrying tourists to and from their destinations. 그들의 목적지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로 관광객들을 운반하는 비행기들과 같은 곳에서 오는 그 발산에 연결되어진 것들과 함께 국제적인 규모의 이러한 그 요소들이 이 소규모 활동들하고 관련되어서 또 작동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추가로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의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안 좋은 요소들이 많다. 6번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글은 그거죠. 그냥 관광업이 기후 체계에 그 지역의 기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X 문제 빨리 한번 해보시고요. 해석도 빨리 한번 보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금 접속부사 2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제문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 1, 2, 3, 4, 5, 6 그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연관성을 주고서 흘러가는지까지도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지 모든 문제에 대비를 하신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9th century, 그러면 19세기인데, 연도상 보면 1800년대죠? 지금 2000년대지만 21세기라고 하는 거 보면 몇 세기하고 실질적인 연도는 실제로 1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19세기, 그러면 1800년대 후반에 유럽은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을 아프리카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프리카를 한번 살펴볼까? 왜 그랬을까요? 식민지의 확장,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의 확장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그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확장은 뭐 중국은 또 하나의 예시겠습니다만 이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괄호를 묶었을까요? 중요하지도 않으니까요. 괜히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 읽은 것처럼 가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19세기에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다가 식민지를 확장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벌써 주제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거래와 원재료를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새로운 공장들을 위해. 여기서 그들은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공장들을 위해. 근데 공장들이 만들어진 뭐 동안? 산업혁명 동안. 산업혁명은 이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일어난 거죠. 유럽의 산업혁명 동안 만들어진, 그러니까 PP, 그러한 새로운 그들의 공장을 위해 거래와 원재료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나라에서만 팔면 안 되고 이제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에도 비싼 값을 주고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나라들에 존재하는 원재료들을 식민화시키면 싸게 이렇게 들여올 수 있잖아요. 뭐 거의 공짜로 들여오다시피 해서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식민지라고 해서 바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부려먹고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가가지고 뭐 거래 좀 합시다 이러면서 많이 친해진 다음에 이제 묵살해 버리는 거죠. 문화하고 이런 것을 많이 먹은 다음에요. 자, 그들은 또한 필요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새로운 시장, 인위치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생산된 물건을 팔 수 있는 새로운 마켓도 제국주의자들은, 그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그 제국주의자 나라에서 생산되어진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붐벼지는 인구수들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땅이 to overflow into 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into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죠. flow는 흘러 들어가다 이런 말이죠. over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땅도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영국 같은 나라 생각해 보세요. 되게 조그매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고 나라가 잘 사라지다 보니까는 인구수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좁은 땅덩이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땅들이 필요하겠죠. 그 안쪽으로 들어갈. 그래서 이제 식민지화를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보면 다 흑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인들,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이런 애초에 영국인들이 식민지화 했었을 그 당시에 그 영국인들이 넘어간 후손들이 지금 백인들로 살고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흘러들어갈 땅도 필요했던 겁니다. 아프리카는 블라블라 꾸며주는 부분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니까 바로 주어, 동사로 먼저 읽어볼게요. 아프리카는 보여줬습니다. 가치 있는 재료들의 그 원천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공했습니다. 기회를, 그쵸?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를요, 누구를 위해서 보여줬냐면,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그 모험적인 식민주의자들, 유럽 제국주의자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는 보여줬습니다. 우리 땅에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회를 제공했고, 그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미개척지를 제공했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in 아프리카냐면 with its untouched mineral and agricultural resources, 농업 자원들과 만져지지 않은, 그냥 보존된이죠. 인텍트도 만져지지 않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이 되지 않은 이러한 미네랄은 자원이죠.
그래서 만져지지 않은, 즉 잘 보존된 자원과 농업 자원과 함께 아프리카는 딩동댕 이 세 가지를 유럽 식민지들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했습니다.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유럽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확장했다. 어떤 이유, 이득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죠. 쉽죠? 자, OX 문제 빨리 한번 해보시고 해석을 보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3개나 더 남았네요. 자,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쉽습니다. 이것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악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재즈, 뭐 블루스 이런 되게 고급스러운 음악을 되게 잘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음악은 박자가 좀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들 뭐 8분의 12박자라든가 이런 되게 독특한 박자로 좀 유명한 게 아프리카 음악인데요. 그렇죠.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음악을 하기보다는 그 아프리카 후손들인 미국에서 그런 아프리카 음악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잘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에 있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둘러싸여집니다. 뭐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냐면 그 악기적인 음악 그리고 노래와 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끊임없이 주변에서 음악이 들린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고 이런 내용일 거고요. 그들의 음악적인 훈련은 평생 과정입니다. That begins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여기서 that은 이 평생 과정을 받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얘가 단수이니까 뒤에 동사 쓸 때 단수 동사 s를 붙여줍니다만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평생 과정입니다. 뭐와 함께? with 크레들송. 크레들은 요람인데 요람이 뭔지 모르면 아기 침대예요. 아기가 침대에 누워서 낑낑 거리고 있을 때도 주변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평생 음악적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평생 과정인데 that prepares 준비해주는 그들을 아기들을요 참여에 뭐에 참여죠? 어른 세상의 요소들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begins 1번 S 붙었죠? 여기도 prepares 2번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음악 과정은 평생 과정인데 뭐 하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평생 과정이 아프리카에서는 음악이다. 그래서 뭐 위에서 친척들의 등 위에서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엎인 상태로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리듬을 그 일에 연관되어진 일들을 그 리듬들을 경험합니다. 리듬인데 일에 연관되어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아기들을 등에 업고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어요. 그 등에 업은 친척이 그럼 그때 아기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등에 업은 그 친척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요.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친척의 등 위에서요. 그리고 어떤 페스티벌이나 다른 사회적인 이벤트 이러한 일들에서 그 친척들은 춤을 춥니다. 아기들을 등에 업은 채로 춤을 춥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아기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old enough 이렇게 쓰죠. enough old 쓰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그 활동들에 참여할 때까지 그들 스스로 즉 아기들 스스로 친척의 도움 없이 아기들이 스스로 참여할 만큼 충분히 걔네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아기들은 등에 있는 채로 그 친척들은 춤을 춥니다. 음악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자, 박자적인 재능은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삶 안에서 박자적인 재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경험을 합니다. 음악을요. of 3 beats against 2 beats 그러면 뭐 그냥 뭐 2분의 3박자 아니면 3분의 2박자 이러한 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게 동사 1번, 2번 경험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또한 thereby 그러므로 are aided 도움을 받게 됩니다. aid는 도움 주다, be aided는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뭐에 있어서 도움을 받냐면 development 발전에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뭐의 발전이냐면 2차원적인 태도 뭐에 대해서 리듬 박자에 대해서 2차원적인 태도의 발전에 대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선생님 2차원적인 태도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아무튼 리듬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도 받게 됩니다.
3분의 2박자 소리를 항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죠? 왜? 음악이라는 것이 항상 그 삶에 들어와져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격려되어집니다. 시작하도록 두드리는 것을요. 리듬을 두드리는 것을 격려받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적절한 정도의 팔 통제가 개발되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박자를 두드리는 것이 격려되어집니다. 아빠나 엄마나 주변 어른들에 의해서요. And at the age of 3 or 4, 3살 아니면 4살 나이 때 그들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자신만의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아프리카에서는 아기일 때부터 악기, 음악, 춤에 노출되기 때문에 박자적인 재능이 길러집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팩추얼 내용 위주니까 내용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OX 문제 해보시고 해서 빨리 한번 보시고요.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음악과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쉬울 수도 있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해 보셨나요? 학교에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요. 발표는 조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면 띄워놓고 대체적으로 그냥 뭐뭐뭐 했고 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는 게 있고요. 어떤 그 극대화적인 수치, 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인구는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뭐 어른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명이고 뭐 아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명이고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뭐고 문화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굉장히 세부적이죠. 세부. 그리고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한국 옆에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뭐를 좋아하고 이건 그냥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첫 번째 대략적으로 말하는 발표만 많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디테일 정보를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어른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나열을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이런 너무 세부 사항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굉장한 세부 정보를 줘야 될 때에는 이 세부 정보를요. 따로 빼내어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세부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후에 따로 좀 만나는 게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일 때에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굉장히 세부적인 요소는요 따로 빼내서 문서로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따로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따로 불러서 수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는 이러한 방식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생성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항상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얼마나 전문적인지, 당신이 really need to be, 당신이 얼마나 전문적일 필요가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런 데이터 위주의 세부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죠. how는요, 이 문장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how 뒤로 바로 땡겨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ow technical, 그러면 얼마나 뭐뭐인지, 얼마나 뭐뭐 하는지,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땡겨올 수 있는데요. 비동사하고는 형용사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될 technical이라는 형용사가 how 뒤로 땡겨져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how technical 쓸래, how technically 부사 쓸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technical이라는 형용사가 맞아요. 왜요? 여기 뒤에 있었던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여기로 땡겨진 거니까요. 즉 비동사에 의거해서 여기에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신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랄 그러면 말, 구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하는 발표는요, is not going to be 뭐뭐일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구두 말로 하는 발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뭐만큼? 쓰여진 보고서만큼 in conveying, in 동사 ing 뭐뭐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실 요소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는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말로 하는 거, 화면에 띄우지 않고 말로 하는 거, 그리고 화면에 띄우는 뭐 이런 기술적인 보고서 이런 두 개로 나눠봤을 때 말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뭐 함에 있어서 사실적인 요소들, 어떤 이런 팩트, 데이터를 전달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말로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은요, 뭐보다요, 뭐만큼 쓰여진 보고서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말로만 해주는데 일본에는요 뭐 42만 명의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남자 인구 수는 몇 명이고 여자 인구 수는 몇 명이고 이걸 말로 다 해보면 미친 거죠. 앞에다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실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싶고 많은 세부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싶으면 고려해라. consider 다음에는 동사 ing를 씁니다. 그래서 빼는 것을 고려해라. 그 자료를 빼는 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실제 데이터, 세부 정보가 된 마테리얼이죠. 그것을 빼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out of your presentation,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에서 빼서 그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handout, 배포 자료, 그리고 document, 문서 안에 넣는 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나오니까 꾸며주는 부분이죠. 당신이 이메일 보낼 수 있는, 당신의 청중들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발표 자료, 배포 자료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말로 그냥 하지 말고 세부 정보를 전달해야 되면 그것을 발표 자료에서 빼내서 배포 자료 안에 그리고 문서 안에 넣어서 이메일 보내줘라. 그게 더 좋다. alternatively 대안으로 또는 제공해라. 만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afterward, 뭐 이후에, 뭐 나중에, 발표 나중에, 발표 이후에요. 사람들에게, 무슨 사람들이에요?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who are interested in important details, 그런 중요한 세부 자료들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제공해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프레젠테이션 끝나시면 뒤로 오시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때 말을 해라. 당신의 발표를 사용해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라.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명령문 1번, 명령문 2번 초대해라. 청중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elsewhere,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즉 네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 결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고 그 안에 세부 사항을 프레젠테이션에서 바로 하지 말고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세부 정보들은 좀 빼서 발표할 때는 중요한 그냥 결론 같은 것만 말하고요. 세부 정보들은 빼서 문서 등으로 따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표 뒤에 따로 만나서 전달을 해 주어라. 이런 말이죠. OX 빨리 한번 해보시고 해석 읽어보시면서 뒤에 마지막 글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는 is 블라블라일 겁니다. 그렇죠? 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기술로부터 오는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는 is 블라블라일 겁니다. 인지적인 방해일 겁니다. 이메일의 인지적인 방해일 겁니다. 인지적인 방해가 뭔지 모르겠죠? 그냥 집중력 방해예요. 집중력 방해. 이메일이 자꾸 와갖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받는다. 그리고 대체입니다. A를 B로 대체하는 replace A with B. 그럼 A가 B로 대체되는 거니까 A가 없어지고 B가 이제 더 유행하게 되는 거죠.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대체하는 거예요. face to face conversation, 면대면 얼굴 맞대고 하는 대화가 디지털 통신, 디지털 대화로 대체되는 것. 그리고 이메일이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이 기술로부터 오는 가장 널리 퍼진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쵸? 자꾸 이메일이나 카톡 이런 게 와가지고 내가 일을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상사하고 얼굴을 맞대고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화상통신을 하고 싶대. 화상통신도 대화이긴 한데요. 그 어떤 감정을 읽기가 사실 힘들어요. 대화, 화상으로 하는 게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어떤 제약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요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많은 글들 중에 하나, 뉴욕 타임즈의 2010년에 많은 글들 중에 하나에서 그 기술 투자, 이거 뭡니까? 기술을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는 기자가 이거 그냥 지우세요. 기술 담당 기자인 매트 리첼은 언급했습니다. 여기 부분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체크합니다. 이메일을 up to 뭐뭐까지 37번, 1시간당 37번까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메일을 체크를 한다라고 이 그 기술 담당 기자가 언급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내용입니다. 와,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에 무려 37번, 겁나 많이 이메일을 체크를 하는구나. 그만큼 바쁘구나. 이메일 혹은 뭐 카톡 이런 거요, 메신저를요. 게다가 몇몇의 사람들은 긴급함을 느낍니다. 급함을 느껴요. To respond to emails immediately. 이메일을 받았을 때 즉시 이메일에 대답할 그러한 긴급함을 느낀대요. And feel guilty. 그리고 1번 느끼고 2번 느끼고 죄책감도 느낀대요. people은 복수형이니까 feel에 s 안 붙이고 여기도 s 안 붙이죠. 그렇죠? 죄책감을 느낍니다. 반대말은 innocent인데 여기서 innocent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책감을 느낀대요. 만약에 they don't respond, 그들이 바로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aren't respond, 당연히 안 되죠. 동사 쓸 때 부정문은 don't니까요. 여기서 aren't 쓸래, don't 쓸래, 그러면 빠진 말은 동사가 빠진 거니까 don't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이메일 이런 데에 치여 있어서 많이 다른 일에 집중을 하기 힘들다. How many emails, 얼마나 많은 이메일들이 밀어붙일까요? 한 사람을 어떤 끄트머리, 가장자리로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자리,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이메일이 한 사람을 밀어붙이나요? 뭐를 지나서? 기진맥진, 너무 지침의 문턱을 지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밀어붙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기진맥진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을 너무 밀어붙이는 거죠. 어디까지 가도록? 이 기진맥진의 선까지 넘어가도록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메일 등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기진맥진의 어떤 경계선, 문턱을 넘어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문장구도 조금 어렵지만 이게 또 주제문이에요. 이메일들이 사람들을 기진맥진의 경계선 너머로 많이 밀어붙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According to 블라블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말했습니다. 뭐뭐라고요? 역시 이것도 안 중요하죠? 뭐뭐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만 내용어니까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50개 이상의 이메일들, 하루마다 50개 이상의 이메일들이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단어를요, 여기서 many 다음에 people이 빠진 거고요. 컴마 다음에 동사 ing는 뭐뭐 하면서죠. 50개 이상의 이메일들이 하루마다 야기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사용하면서. 근데 누가 사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many가 낑겨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사 ing 사용하면서. 동사 원형이나 pp 쓰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뭐 문법으로 나온다면 사용하면서. 동사 원형 안 되고 pp 안 돼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메일 스트레스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메일 스트레스는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의 좌절감,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메일 스트레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50개 이상의 이메일들이 항상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OX 문제 빨리 한번 해보시고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기술로 하여금 그 기술들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이다. 너무 많은 이메일을 회사원들이 갖기 때문에 그것에 막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되셨죠? 해석 읽어보시고 OX 문제 해보시고 OX 정답 체크를 해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